저번에는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얘를 그냥 n몰로 잡고, 그죠? 질량이 똑같으니까 n몰로 놔라. 질량을 몰수로 바꿀 때. 그리고 얘네들은 다른 물질이니까 n몰, 6n몰로 놔라. 질량이 6배면 몰수도 6배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으로 써서 풀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문제에 주어진 힌트에 이게 있어요. B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 2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1로 놓고 그냥 얘를 분자량 2로 잡을게요. 그냥 1, 2로 놓을게요. 그러면 A의 분자량이 2이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 이걸 바로 몰수로 바꿀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 이게 몰이 돼요. 그리고 B는 분자량이 1이 됐잖아요. 제가 1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1분의 1에서 이게 1몰이 되고요. 얘가 6몰이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걸 그대로 전반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AA, B, C, EC예요. 그러면 1번을 갖다 먼저 집어넣으면요. 2분의 W, 1 이렇게 돼요. 반응적 몰수가. 반응을 시켜요. 우리 1번 실험에선 누굴 다 썼다고 생각했냐면 2번 실험에서 A를 다 썼으니 1번 실험에선 B를 다 썼다. 이렇게 가정하고 갔잖아요. 그럼 1번 실험에서 B를 다 쓰니까 이게 이제 1몰. 얘를 A몰 쓰겠죠. 개수비대로 반응할 테니. 얘는 2몰이 생성이에요. 자, 반응을 시켜요. 얘는 2분의 W 마이너스 A. 얘 없고 이게 2몰. 이렇게 나와요. 같은 방식으로 2번도 전반우를 써요. AA 플러스 B, EC. 반응 전 얘가 2분의 W, 얘가 6몰 있었죠. 여기서 반응을 시키면 A를 다 쓴 게 확실하니까 이게 2분의 W. 얘 몇 몰 반응해요? A 대 1 대 2의 몰 B로 반응해야 하므로 2의 2분의 W 몰 반응이고요. 얘는 2의 2분의 2W 생성이니까 A분의 W 생성이죠. B의 2배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을 시켜요? 없어요. 6-2의 2분의 W, A분의 W. 이렇게 식이 지금 두 개가 나오면 요거 전체분의 C 2분의 1 나오는 거를 집어넣어요. 얘 전체 다 하면 얼마야? 다 더한 게 전체지 뭐. 2분의 W 마이너스 A 플러스 2 분의 생성된 C를 했을 때 이게 2분의 1.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 전체가 얼마야? 다 더한 게 전체거든요. 그럼 6 이게 지금 2의 2분의 2W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2의 2분의 W 분의 A분의 W. 생성된 C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역시 2분의 1. 두 개를 연립하면 AW가 바로 나와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되게 많아요. 양적 관계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A하고 W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립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 7번. 자, 이거는 찍기가 아니고요. 얘는 조금 생각을 A와 C의 분자량 비를 제가 여기서 잡았었어요. A, B, C 화학식량 B가 문제에 얘가 5분의 4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4고 이게 5다. 지금 여기까지는 주어진 상황이에요. B만 모르는 거죠. 화학식량을. 그리고 반응 몰비가 있어요. 얘네 개수비가 있단 말이에요. 2대 1대 C. 그래서 2대 1대 C가 지금 반응 몰비예요. 그럼 화학식량비와 몰비가 있으니 여기서 뭐 나와? 질량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질량이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8대 얘를 모르겠고 5C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C는 개수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수거든. 그럼 C는 1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 질량이 줄어들 수는 없죠. 어쨌든 질량은 보존이니까. C는 일단 최소한 1은 아니에요. 그러면 C는 2 이상의 자연수라는 소린데 C를 2라고 한번 잡아보면 내가 C를 2로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그럼 이게 10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가 어떻게 돼요? 반응 질량비는 두 개만 알아도 하나가 나오잖아요. 질량 보존에 의해서. 8대 2가 반응하여 10 반응하여 얘가 10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2가 10이 되면. 그러면 이게 8대 2 대 10
2 나온단 말이에요. 반응 질량비가. 근데 만약에 C값이 2가 아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게 8이 확정이고 만약에 C가 3이라면 얘가 15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얘가 7이 돼요. 이거 더한 만큼 얘가 생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8대 7대 15가 나오잖아요. C값이 커질수록 이 가운데 값은 더 증가를 할 거예요. 8이 확정이니까. 근데 8대 7대 15라고 쳐보면요, 여러분. 그럼 9g 중에 8대 7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려면 둘 중에 누가 남아야 돼요? B가 남아야 돼요. 그쵸? 얘 지금 9, 2 있는데 8대 7의 비율로 반응하려면 A를 다 써야 된다고요. 이 경우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실험 2에서 B를 다 썼다고 확정해 줬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럼 얘는 B 값은 지금 이만큼 커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커지면 더 조건에 안 맞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C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조건에 맞추려면. 이렇게 돼야지만 B가 모두 반응하고 A가 남는다에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C값이 2가 확정인 거예요. 그럼 C가 2면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가 나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질량비 있고 이게 나와서 몰비가 있으니 화학식량비 다시 나오죠.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그래서 얘는 2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8대 2대 10의 질량비로 반응을 할 테니 얘가 9W 중에 얼마만 반응에 참여하고 8W만 반응에 참여하고 얘는 2W 다 쓰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몇 W가? 10W가 지금 생긴 거죠. C가. 그게 몰수로 8몰인 거죠. 질량으로는 10W인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C 같은 경우는 10W가 8몰인 거예요. 8몰. 얘네 반응 몰비가 2대 1대 2잖아요.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그럼 얘가 8몰 나왔다는 건 얘도 8몰 반응했다. 즉, 얘 9몰 중에 8몰이 반응했다. 얘는 몇 몰 반응한 거예요? 4몰 반응한 거예요. 맞죠? 그래야 2대 1대 2의 몰비로 반응했다가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 A는 9W가 9몰이에요. 즉 얘는요, W가 1몰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4몰인 거죠. B는 2W가 4몰이에요. W가 2몰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12몰 있는 거죠. 그럼 얘 4몰, 얘 12몰. 근데 얘네 2대 1대 2의 몰비로 반응하거든. 그럼 이 중에 실제로 몇 몰밖에 반응을 안 해요? 2몰밖에 반응을 안 해요. C가 얼마 생기겠어요? C가 3몰 생성인 거예요. 그럼 1번 실험에서는 반응 후에 C 3몰 생기고요. B가 10몰 남는 거죠. 그럼 반응 후에 총 남은 게 전체 얼마야? 쟤 10몰 남고 얘 3몰 생겼으니 총 13몰. 그래서 1번 실험의 반응 후 총 몰수가 14몰. 2번 실험의 반응 후 총 몰수는 9몰인 걸 알려줬으니 이게 얘네들의 반응 후 부피비. V1 대 V2예요. 그래서 V1 나왔고 V2 나왔고 C 나왔고 답 나오는 거죠. 찍기가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B를 모두 써야 한다를 만족하는 질량비가 C가 2일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봐봐. 얘네가 만약에 9W, 2W의 질량이 있는데 얘네가 8대 7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다 그러면 얘 2W 다 반응하고 얘가 2W의 7분의 8배 반응하고 뭐냐? 2W의 7분의 8배 맞냐? 8대 7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8대 7로 반응하면 얘가 9W 잠깐만요. 얘를 8대 7이라 해서 A가 남았다 해도 반응이 되긴 돼요. 근데 그러면 9W에서 7분의 16W 반응하고 자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9몰 중에 전체 9몰 중에 얘가 1몰 남고 개수비가 1대 어디 갔어요? 개수비가 2대 1대 3인 게 과연 확정이 되냔 말이죠. 몰비가 1대 2대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질량비를 이용해서 생성된 C를 구했을 때. 이게 1대 2대 3이 나오냐?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C 값이 2가 됐을 때만 이게 나오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이게 C값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면 여기서 얘네들의 반응 질량 A가 남았다고 쳤을 때 전체 빛의 남은 생성된 몰수 얘가 8몰이고 얘가 생성된 게 반응한 게 8몰, 생성된 게 8몰. 이게 얘네들의 분자량비 5분의 4로 실제로 1대1의 몰비가 나오는가 혹은 1대3이 나오는가 이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근데 얘네들을 다른 질량비로 해가지고 얘의 남은 질량과 C의 생성된 질량을 구한 후 이거를 얘네들의 분자량 5와 4로 몰비로 바꿨을 때 과연 이 개수비 2하고 3이 나오냐? 안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딱 떨어지는 애가 나오면 걔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또 다른 문제 있어요? 8이요? 이거요? 8은 진짜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8은 진짜로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의 질량비가 지금 몇 대 몇이야? 3대 2잖아요. 그럼 얘를 3n몰로 놓으세요. 얘를 2n몰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게 2대 5잖아요. 얘네 질량비가. 2n몰로 놓으세요. 얘를 5n몰로 놓으시고 여기까지 놓은 후 전반우를 써요. 얘는 화학 반응식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2B, C 플러스 4D를 쓰시고 제가 1번 실험의 전반우를 쓸게요. 3N, 2M, 3N, 2M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상태잖아요. 반응을 시켜요. 얘네 1, 2에서 모두 반응한 반응물이 다르대요. 항상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다 썼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모두 반응한 반응물이 다르다?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1번에서는 누굴 다 썼겠어요? 모두 반응한 반응물이 다르대요. B를 다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1에서는 A를 다 쓰고 2에서는 B를 다 쓴다. 그러면 여기선 3n몰이고 2n몰로 줄었는데 여기선 3n을 다 쓰고 여기선 2n을 다 쓴다고? 얘가 늘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항상 일정한 몰비로 반응하는데. 따라서 모두 사용한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면 1번에선 B를 다 쓰고 2번에선 A를 다 써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B를 다 썼으니 이게 2M 반응이에요. 그러면 A는 얼마 반응하겠어요? M 반응하죠. 1대2의 몰비로. 얘 얼마 생성이에요? M 생성. 얘가 4M 생성이다 이거예요. 반응이 끝났어요. 얘는 3M-M이 남고 얘 없고 얘 M 생성, 4M 생성인데 이걸 여기 그대로 C분의 전체 반응 후에 C가 M 나왔거든요. C분의 전체 다 더하면 되잖아요. 3N 플러스 4M 이게 얼마요? 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7.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해봐요. 3N 플러스 4M 이꼴 7M인데 이항하면 3n은 3m, 즉 n 이꼴 m이에요. n과 m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1번식을 쓴 거예요. 전반으로. 그럼 n 이꼴 m이니까 여기서 이 n을 다 m으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m이 다 날아가요. 실제 몰수가 된단 말이에요. 2몰, 2몰, 3몰, 2몰, 2몰, 5몰 실제 몰수로 바뀌어요. 그럼 이 실제 몰수를 가지고 2번식의 전반으로 다시 쓰면 돼요. 그러면 반응 후 몰수가 쫙 나오겠죠? C분의 전체에서 X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질량을 몰수로 변환한 후 얘네들 MN 사이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 1번 실험의 전반으로 써요. 관계식만 찾으면 2번은 바로 나오는 겁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안 된 거? 9요? 9? 9번은 제가 여기까지는 해드렸죠. 얘 질량 n몰, 얘 n몰 잡고 얘는 n몰, 6n몰 잡고 그죠? 질량을 일단 몰수로 다 바꾸신 후 얘네들의 mn 사이의 관계식은 어디서 잡았어요? 밀도에서 잡았었어요, 여러분. 얘네 밀도가 반응 전후에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다? 아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상식적으로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할 리는 없으니 밀도가 유지됐다는 건 얘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다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럼 부피가 여기서만 일정했겠어요? 여기서도 일정했겠죠. 부피가 안 변하는 반응인데 어디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됐겠죠. 따라서 얘는 반응 전 밀도가 얘도 5인 거예요.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반응 전 밀도의 B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했어요.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 부피는 없지만 부피 대신 쓸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어요? 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 대신 N과 M 합쳐서 반응 전 총몰수, 이걸 부피 대신 썼어요. 부피 분해, 즉 몰 분해. 질량은 여기 있죠. W, 4W, 또 W잖아요. 이게 1번 실험의 반응 전 밀도, 부피 대신 몰수가 들어간 밀도. 그 다음 2번 실험의 밀도는 반응 전 N몰 플러스 6N몰. 아이고, N 플러스 6M. 그리고 총 질량 25W죠? 다 더하면? 이거의 B가 밀도비 2대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이거 다 약분돼서 날아가고 이것도 약분돼서 날아가고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6M분의 2는 N 플러스 M분의 1이 나오면서 N 플러스 6M은 2N 플러스 2M. 그래서 N과 M 사이의 관계식이 N 이퀄 4M이 나오네요. 이 관계식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밀도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N을 4M으로 다 바꿔요. 이게 4M, 이게 4M이 아닙니까? 근데 다 M이 있으니 전부 M을 날리고 4몰, 1몰, 4몰, 6몰로 이제 써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엔 뭘 보셔야 될까요? 얘 여기까지는 MN 사이의 관계식까지는 제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C가 질량이 4배가 됐다. 4배가 됐다. 그럼 이거는 2번 실험이 1번 실험보다 다 4배씩 많이 반응했구나 거든요. 그러면 1번 실험에선 당연히 누굴 다 썼냐? 얘 1몰을 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2번 실험에선 얘 6몰 중에 4몰밖에 못 썼겠죠. 왜냐면 4배를 썼을 테니까. 그럼 B가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선 A를 다 썼다는 소리거든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다 쓰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4몰을 다 썼고 얘는 3몰 중에 얼마밖에 못 쓴 거예요? 1몰밖에 못 쓴 거예요. 2번이 1번보다 다 4배씩 썼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A와 B의 반응 몰비는 1대1. 개수비가 나와요. A, B까지는. 그쵸? 그럼 얘네들의 개수 일단 얘는 1이 나옵니다. 요까진 됐죠.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지금 A의 분자량을 알려준 상황이거든요. A의 분자량을. 우리 지금 아는 게 뭐냐면 얘네의 반응 몰비, 여기다 좀 정리할게요. A, B 밑에다 쓸까요? A, B, C의 반응 몰비 개수비인데 1대 C. 일단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 반응 질량비. 여러분 질량비 얘가 W 다 반응할 때 얘가 6몰 중에 4몰 반응했으므로 24W 중에 얼마만 반응한 거예요? 6분의 4가 반응한 거죠. 24W 중에. 그럼 24W의 6분의 3은 얼마예요? 4, 4, 16. 16W 반응한 거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는 W 대 16W 대 그럼 이게 얼마겠어요? W와 16W 반응해서 C를 만들었으면 C는 17W죠. 여기서 X와 W 사이의 관계식도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4분의 17W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 1대 16 대 17이에요. 그래서 1대 16 대 17. 몰비와 질량비가 있으니 여기서 화학식량비가 나온다고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인데 1분의 1 대 1분의 16 대 C분의 17인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는 분자량이 2라고 콕 집어 알려줬다고요. 그럼 이 값은 실제로는 2인 거예요. 그럼 얘의 분자량은 실제로는 32인 것이고요. 얘의 분자량은 C분의 34인 거죠. 실제 값이. A의 분자량이 2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사실은 끝난 게 뭐냐면 얘네는 반응 전후에 부피가 안 변하는 반응 아니에요? 그럼 반응 전의 총 개수의 합과 반응 후의 개수가 같다는 소리잖아요. 즉 C값은 얼마예요? 2예요. 2.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응이니까. 그럼 다 끝난 거죠. C값까지 나왔으면. 이 값이 2예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17이구나. 끝? 다 된 거죠? X 나오고 개수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C의 분자량 나왔고 A 나왔고 X 나왔고 끝. 오케이. 또 질문. 요 프린트엔 없어요? 완자로 가도 돼요? 완자 내가 다 안 내줘서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완자의 몇 쪽이야? 정신없어. 42. 42, 43부터 제가 아마 45까지인가 내드렸을 거예요. 46까지 내줬대. 46까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다 해요. 안 풀린 거. 43쪽에 4번? 이 문제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자, 이거를 어떻게 접근했었냐면 가에 A, B를 반응시켜서 지금 중간에 반응 중인 게 나였죠? 반응 중. 그리고 그리고 반응이 완결된 게 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시죠? 자, 나머지는 됐고 어차피 얘네 지금 개수는 거의 다 알려준 상황이고요. C가 ON몰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ON몰 생성됐으면 B는 몇 몰이 반응에 참여한 거냐? BN몰이 반응에 참여한 거죠. 지금 나점까지만 봤을 때. 얘는 AN몰이 반응에 참여한 거. 얘도 AN몰이 생성이 된 지금 순간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면 A는 여기서 여기로 올 때 AN몰이 반응을 했고 몇 N몰 있었는지 모르지만 B는 여기서 여기로 올 때 BN몰 반응했으며 C는 지금 AN몰이 생성된 상황인데 그게 질량으로는 1.8g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뭐였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A와 D의 분자량 B는 줬어요. 그래서 A와 D의 분자량 B가 5대 3이니 이걸 제가 전반으로 썼었단 말이에요. 아니 딱정벌레를 A와 D만 썼어요. A와 D만. 이게 지금 화학식량 B가 5대 3이죠. 문제에 준 힌트에서. 그리고 A와 D의 질량이 있어요. 얘가 1.8g 생성됐어요. 질량으로는.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이 얘가 1.8g 생성이 된 상황이고 A는 9g 중에 몇 g이 반응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A와 D의 반응 몰비가 1대 1인 상황이거든요. 개수비를 봤을 때. 그래서 얘의 반응 몰비가 1대 1이므로 화학식량비와 몰비가 있으니 반응 질량비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이게 비율로 치면 몰 곱하기 화학식량에서 5, 얘 몰 곱하기 화학식량에서 3의 질량 B로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1.8g 생성됐으면 얘는 몇 g이 반응을 했다는 소리냐. 이게 지금 몇 배예요? 0.6배? 그럼 얘도 0.6배 반응에 참여한 거잖아요. 즉 3g이 반응에 참여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응몰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질량비도 반응 질량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A는 반응해서 없어지는 놈이고 C는 반응해서 생기는 놈인 거죠, 지금. 그래서 A가 3g 없어졌을 때 C는 1.8g이 생겼다예요, 현재. 근데 A는 총 몇 g이 있었냐면 원래 9g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9g 중에 3g만 반응에 참여를 했으니 전체 몰수 중에 지금 3분의 1만 반응에 참여한 상태인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1이 반응에 참여했고 여기는 질량으로는 현재 6g이 남아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6g이 다로 넘어가면 모두 반응할 거 아닙니까?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일어난 반응하고 나에서 다로 갈 때 일어난 반응을 비교해보면 나에서 다로 갈 때가 가에서 나로 갈 때보다 전부 2배씩 더 많이 반응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A와 B만 처음에 있었고 결국 반응이 끝나고 나면 A, B는 한 개도 없거든요. 100% 반응을 다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 때 A가 3g 반응하고 나에서 다로 갈 때 A가 6g 반응했으면 남은 애들도 다 2배씩 반응을 한 게 나에서 다로 가는 반응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나에서 다로 갈 때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 5n몰 생겼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몇 몰 더 증가해요? 10n몰 더 증가죠. 저기서 5n몰 생겼으면 여기서 10n몰 더 생겨서 얘는 15n몰이 최종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B가 8n 남았어요, 여러분. 이 8n몰이 전부 반응할 거 아닙니까? 남은 게 어쨌든 여기 B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8n몰이 반응에 참여했으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몇 n몰 참여했었단 얘기예요? 4n몰 참여했었단 얘기예요. 즉 이게 4예요. 이해돼요? 그럼 원래는 몇 n몰이 있었냐? 12n몰이 있었던 거예요. B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A가 몇 n몰 있었는지 모르지만 몇 n몰 있었는지도 알죠. 여기서 AN몰, 2AN몰이 추가로 반응할 것이므로 얘는 어쨌든 3AN몰이 처음엔 있었던 것이고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는 2AN몰이 남은 것이고요. 그러면 3AN몰과 12N몰 더해서 반응 전 총 기체의 몰수 이만큼 가. 나에서는 2AN몰, 8N몰, 5N몰 주의해야죠. D는 전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액체니까 얘는 몰수는 더하지 않아요. 즉 부피 이용할 거기 때문에 2AN, 8N, 5N 하면 2AN 플러스 13N 이렇게 더한 총 부피 B가 6대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A가 나와요. 그럼 개수 다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끝나는 거예요. 개수 다 나왔죠? 얘네들 처음에 몇 몰씩 있었는지 다 나왔죠? 몇 몰씩 반응했는지 다 나왔죠? 이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192로 가면 몰농도가 나와요. 몰농도. 몰농도는 개념만 할 거예요. 또 이것도 여기서 몰농도 자세하게 막 풀어봤자 기말에 다 까먹어요. 몰농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중화 반응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개념만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아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죠. 응? 퍼센트 농도 뭐 구하는 사람 있어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설마 용액 용질 구분 못하지 않죠? 내가 여기에 설탕을 뭐 한 10g 놓고 이걸 물에다 녹일 건데 물은 뭐 100g 있다. 자, 이렇게 녹이면 설탕물이 돼요. 설탕물. 이 설탕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시오 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몇 분의? 100 아니죠. 110분의. 왜냐면 이 용액이라는 게 설탕처럼 녹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이라 그래요. 물 녹이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용매죠. 그리고 설탕과 물이 합쳐진 설탕물이 용액이거든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질과 용매가 합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110이 들어가요. 110분의 용질의 질량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퍼센트 농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설탕 10g을 녹였는데 자, 내가 이 설탕을 소금으로 바꿀 거야. 소금을 10g으로 바꿔놓고 똑같이 여기다 녹여서 소금물 110g을 만든다고 쳐요. 설탕물 110g, 소금물 110g 퍼센트 농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죠? 용질 질량 같고 용액 질량 같고 퍼센트 농도 똑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퍼센트 농도는 똑같지만 안에 녹아있는 소금과 설탕의 몰수도 같아요? 안 똑같죠. 소금 10g과 설탕 10g 안에 소금과 설탕의 몰수는 같지 않잖아요. 질량은 같아도. 왜? 화학식량이 다르니까. 그래서 퍼센트 농도가 같아도 용질의 종류가 다르면 안에 녹아있는 입자의 수는 다를 수도 있다. 이게 화학에서 쓰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농도만 같으면 용질 종류에 관계없이 안에 녹아있는 입자 수가 같은 농도는 없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몰농도예요. 그래서 몰농도는 분모에 부피가 들어가요. 근데 리터 단위로 들어가요. 자, 부피, 분해, 이것도 용액이에요. 용액, 다 섞은 거. 용액의 부피, 분해, 용질의 몰수에서 몰농도.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해, 용질의 몰수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몰농도는 단위도 그냥 M을 붙여요. 읽을 때 몰농도라고 읽는데
이식도 많이 쓰지만 자 이걸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 풀어요. 그럼 몰롱도 곱하기 부피죠. 이식도 겁나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이다. 이것도 많이 쓰고요.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다도 많이 써요.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몰롱도를 어디에 어떻게 써먹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이런 거죠. C6H12O6 포도당이에요. 내가 포도당 9g을 물에다가 전부 녹여서 총 수용액 200ml를 만들었다. 이 수용액의 몰롱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가장 기본. 그럼 무조건 몰롱도를 물어보면 몰롱도 공식을 써 일단.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부터 일단 쓰고 시작해. 자, 부피가 얼마냐? 어쨌든 최종 부피는 200ml를 만들었잖아요. 200ml 넣어요? 리터로 바꿔야 돼요. 0.2리터를 넣으시고 여기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누가 용질이에요? 포도당 용질이거든요. 근데 나는 포도당의 질량밖에 모르거든. 질량을 몰수로 바꿔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식량을 알아야겠죠? 포도당 화학식량이 180이에요. 구해보면. 그러면 얘가 180분의 9 해가지고 20분의 1 0.05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 몰롱도는 야 이거 얼마니? 2분의 0.5니까 0.25 몰롱도예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 수용액은 0.25 몰롱도짜리다. 이 뜻이에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게 몰롱도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몰롱도 내가 0.25 몰롱도짜리 아니면 여기 뒷페이지 193쪽에 보면 0.1몰롱도짜리 포도당 용액을 500ml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어떻게 하냐? 자, 몰은 제가 이 공식도 많이 쓴다 했죠?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0.1몰롱도짜리 500ml 자 부피를 리터로 바꿔야죠. 0.5리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포도당 몇 몰 넣어서 녹여야 된다는 얘기야. 0.05몰을 녹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0.05몰 덜어와서 넣어가지고 물에 녹여서 500ml 만들면 돼요. 근데 포도당 0.05몰은 어떻게 덜어요? 0.05몰을 세요? 질량으로 재서 덜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로 질량으로 바꿔야 돼요. 포도당 0.05몰은 대체 질량으로 몇 그램이냐? 곱하기 화학식량 180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9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가루니까 가루를 저울에 재서 9g을 딱 덜면 이게 몰로는 0.05몰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당 0.05몰을 여기 비커에다 넣어서 지금 9g 잰 거예요. 그래갖고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이게 무슨 플라스크냐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내가 총 부피를 어쨌든 500ml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500ml가 딱 되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부피 플라스크는요. 자 이게 500ml짜리면 여기 선 보이죠? 여기까지 딱 채우면 500ml가 되는 플라스크인 거예요. 그럼 나는 500ml 만들기 싫은데 1리터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2통 만들어요?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부피밖에 못 재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몰롱도 용액을 만들 때는 꼭 이 부피 플라스크를 써요. 정해진 부피 만들 수 있는. 나 100ml만 만들고 싶은데 그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 찾아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500ml짜리를 찾아온 다음 포도당 여기다 집어넣고 물 여기까지 채워서 딱 하면 내가 원하는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500ml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부피만 잴 수 있는 플라스크를 부피 플라스크라고 그러고 몰롱도 용액 만들 때 쓰는구나. 지금 이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좋습니다. 이게 몰롱도의 개념이에요. 몰롱도는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중화 반응을 나갈 수 있어요. 뒤로 쭉 넘어가시면 224쪽. 중화 반응의 기초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중화 반응 뭐랑 뭐를 섞겠다, 산과 염기를 섞겠다 아닙니까? 산에 무슨 이온 있고 수소 이온 있고 염기에 수산화 이온이 있어갖고 섞어서 중성 만들겠다. 이게 중화 반응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소 이온 100개 있어요. 수산화 이온 100개 있어요. 섞으면 물 분자 몇 개 나와요? 여러 개? 일로 와. 죽을래? 야! 수소 이온이 100개에 수산화 이온이 100개인데 섞으면 물 분자 하나 나와. 몇 개 나와요? 100개 나오죠. 수소하나 하나 딱 합쳐져갖고 물 하나 나오는 관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NaOH가 있어요. NaOH를 100개를 싹 중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전부. 근데 누구로 중화를 시킬 거냐면 HCl로 중화시킬 거예요. HCl 몇 개 필요해요?
100개 있어야 되죠. 왜냐면 얘 안에 OH 마이너스 하나씩 들었으니까 NaOH가 100개면 수산화이온도 100개가 있을 거고, 그럼 HCl이 100개 있어야 수소이온도 100개가 돼서 딱 중성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뭘로 중화를 시킬 거냐? 이번에 황산으로 중화를 시킬 거라고요. 그럼 황산으로 중화시키려면 황산은 몇 개 있으면 돼요? 50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한 분자당 수소이온이 2개씩 들었기 때문에 덩어리로 50덩어리만 있으면 수소이온으로 100개가 나온단 말이죠. 즉 내가 완벽하게 중화점에 도달시키고 싶어! 이때 중요한 건 덩어리 수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이온 수가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이온 수가 중요해요. 근데 얘처럼 한 덩어리당, 분자라는 표현은 안 쓸게요. 왜냐면 쟤는 분자가 아니니까. 한 덩어리당 수산화이온이 하나 들어있는 이런 염기,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일가염기라 그래요. 얘처럼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이 하나 들었어? 그럼 얘는 일가산이에요. 그럼 얘처럼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이 2개 들면 이가산인 거예요. 이가산. 이렇게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몇 개나 들었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수라 그래요. 가수. 얘가 몇 가산이냐? 몇 가염기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개수를 따질 때는 이 가수가 중요해요. 이게 몇 가산인지 몇 가염기인지를 알아야 이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몰롱도 얘기를 했어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그럼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왜 문제가 되냐면, 산염기 중화 반응은 자, 이 안에 NaOH 몇 몰 있다 이따위로 얘기를 안 해줘요. 꼭 몰롱도 얼마짜리 수용액 부피 얼마 있다 이따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NaOH가 0.1몰롱도짜리 부피로 200ml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자,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몰은 0.1몰롱도 곱하기 부피 리터로 바꾸잖아요. 0.2리터 0.02몰 있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0.02몰이 누구의 몰수야?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아니라 얘 전체 몰수예요. 항상 NaOH 덩어리의 몰수가 0.02몰인 거예요. 근데 얘는 가수가 1가인 염기니까 수산화이온도 똑같이 0.02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1가가 아니잖아요. 황산이에요. H2SO4예요. 얘가 0.1몰롱도짜리 예를 들어 뭐 500ml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니까 0.1몰롱도 곱하기 0.5ml 해갖고 0.05몰, 이 0.05몰은 수소이온의 몰수예요? 이거 전체 몰수예요. 그럼 이 안에 수소이온으로는 몇 몰이 있는 거예요? 이거의 2배 0.1몰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덩어리 개수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중요해요. 이온수를 맞춰놔야 중화점에 도달을 시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온수를 구할 때는요, 몰롱도 곱하기 부피 한 데다가 곱하기 하나를 더해줘야 돼요. 뭐? 가수를 한 번 더 곱해줘야 안에 들어있는 수소와 수산화 이온수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이온수 구하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수소나 수산화 이온수를 구하고 싶을 땐 N 이온수, 수소 이온일 수도 있고 수산화 이온일 수도 있어요. 이온수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공식 NMV예요. 여기서 몰롱도 곱하기 부피까지만 하면 몰수가 나와요. 누구의 몰수? 전체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온수 구하고 싶죠? 거기에 곱하기 하나 뭐가 들어가요? 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은 가수예요. 몇 가산이냐 몇 가염기냐가 여기 들어가요. 얘는 몰롱도, 얘는 수용액의 부피, 기본으로는 리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수용액 안에 수소, 이온, 수산화이온이 몇 몰 있나 정확한 이온의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요 이온수가 같아야 정확하게 중화점에 도달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걸 어디에 써먹냐? 여러분, 이 NMV 공식 하나 있으면 중화 반응은 끝나요. 중화 반응은 다 NMV에 때려 넣으면 일단 답이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때려 넣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 여기에 황산이 있어요. H2SO4 0.3몰롱도짜리를 합시다. 0.3몰롱도짜리 50ml 있어요. 내가 얘를 100% 중화시키고 싶어요.
근데 누구를 중화시킬 거냐? NaOH로 중화시킬 거예요. 자, NaOH는 0.2몰 농도짜리예요. 부피 얼마 있으면 되니?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무조건 NMV에 때려 넣어요. 왜냐?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와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수가 똑같으면 중화점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이온수 구하는 공식 NMV. 자, 산부터 가요. 몇 가산? 희가산이잖아요. 가수 곱하기 몰농도 얼마? 0.3 곱하기 원래는 리터로 바꿔야 해요. 핵심은. 근데 내가 리터로 바꿔볼게요. 50ml 리터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몰수 저 1가 염기 아닙니까? NaOH 가수 곱하기 0.2몰 농도 곱하기 부피 몰라? 근데 이게 미리리터라면 리터로 바꾸기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 똑같다. 어차피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온의 몰수를 구할 때는 리터로 바꿔야 하지만 NMV 이꼴 NMV에서 양쪽에 갖다 놓고 풀 때는 그냥 양쪽 다 밀리리터로 맞춰주셔도 돼요. 그럼 어차피 밀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 V를 구하면 몇 밀리 필요하구나. 이럴 때 써먹는 게 NMV 공식이에요. 양쪽에 이온수가 같아야 중화점에 도달하니 NMV 똑같다. 고 계산하시면 필요한 부피가 나오는구나. 이해했어요? 아니면 부피를 주고 몰농도를 미지수로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때려 넣으면 돼요. NMV에. 오케이? 되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중화 적정이라는 거예요. 중화 적정이 뭐냐? 어디 갔냐? 저 뒤에 있어요. 중화 반응 끝났어요. 요 중화 반응 실전 연습은 다음 주에 들어갈 거고 아니야 오늘 들어갈 거고 236쪽에 이제 적정으로 가요. NMV만 있으면 적정이 돼요. 이 뭐 하는 거냐면 요 그림 보여요? 염산인데 내가 저 염산에 몰농도를 몰라요. 이게 지금 졸린 것 같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건조해서 그래요. 너무 아파. 염산에 몰농도를 몰라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농도 모르는 염산을 몰농도 아는 염기 하나 갖고 와갖고 중화 반응 시켜서 NMV에 때려 넣어서 제 몰농도를 구할 거예요. 이게 중화적점의 핵심이다. 자,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다 쓰진 않고 이제 덜어내서 써요. 여러분 얘 좀 보세요. 염산 덜어낼 때 무슨 도구 썼니? 피펫. 피펫 어떻게 생겼냐면 긴 관이고 눈금이 있는데 꼭다리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콕 꽂으면 샤프 꼭지처럼 누르면 용액이 쭉 올라와요. 부피를 재서 원하는 만큼 덜어낼 때 쓰는 도구가 피펫이에요.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염산 병이 이만하면 한 10ml만 덜으면 써서 덜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염산을 덜어냈어요. 내가 뭐 염산 한 10ml 덜었다 칩시다. 여기다 10ml 넣었어요. 그런 다음 이걸 중화 반응 시킬 건데 딱 중화점에 도달했다. 눈으로 보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넣어요? 페놀프탈레인을 지금 떨어뜨려 놨어. 페놀프탈레인 색깔 변화 알죠?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어떻게 돼요? 무무빨? 그럼 지금 얘 산이니까 떨어뜨려 봐야 무색이에요. 떨어뜨려 놓고 얘를 갖다가 자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을 하나 꺼내와요. 얘 농도 뭐 한 0.1몰 농도짜리 썼네요. 0.1몰 농도짜리 NaOH 하나 갖고 와서 어디에 집어넣냐면 뷰렛이라고 이렇게 끝에 콕이 달린 도구가 있어요. 얘가 실제로 위에 보면 길어요. 길고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있고 콕이 달려가지고 눈금도 있어요. 콕을 열면 줄줄줄 나오고 잠그면 안 나오는 뭐 이런 도구예요. 뷰렛에다가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NaOH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설치해 놓고 콕을 돌려서 열어요. 그럼 이제 NaOH가 줄줄줄 나와서 이 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다가 중화점에 도달했을 것 같다 싶으면 쟤를 살짝 담궈요. 얘를 잠그면 나오는 용액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많이 열면 줄줄줄 나오고 쬐끔 열면 얘가 방울방울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울방울 나오게 해요. 똑똑똑 떨어지다가 한 방울 똑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빨간색으로 쫙 변하는 순간이 있어. 얼른 잠궈요. 그 한 방울 때문에 염기로 바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까지를 중화점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방울 딱 떨어졌더니 빨간으로 샥 변하더라. 얼른 잠그고 뷰렛 몇 미리 안에 눈금 있으니까 저 안에 NaOH 몇 미리 들어간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점에 도달했으니까 NMV에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자, 염산이 HCl부터 넣어볼게요. 이거 일가산이잖아요. 가수 1가.
몰롱도 몰라줘. 이거 구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실험한 거 아니에요? 곱하기 부피 아까 제가 몇 미리 넣었다고 가정했냐면 10ml 집어넣었다고 가정했어요. 얘 10ml. NaOH는 어떻습니까? 얘 1가 염기. 몰롱도 아까 0.1짜리 썼죠? 얘는 0.1짜리. 곱하기 부피는 문제에 얼마 들어갔는지 알려줘요. 처음에 눈금 읽고 나중에 눈금 읽어갖고 이게 22ml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넣었는데 다 했더니 22ml가 됐단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 눈금 읽어놓고 빼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뭐 예를 들어 20ml쯤 들어갔다 칩시다. 아, 둘이 똑같구나. 중화점에 도달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염산 몰롱도 나오는 거예요. 몰롱도를 모르는 용액을 몰롱도 이미 아는 애로 중화시켜갖고 NMV에 때려 넣어서 몰롱도 구하는 거. 이걸 중화적정이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죠. 의외로 얘 덜어낼 때 쓰는 도구 피펫, 요 수산화나트륨 집어넣을 때 썼던 도구 뷰렛, 의외로 이 도구 이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도구 이름 기억해 두시고 덜어낼 때 피펫, 콕 달린 거 뷰렛, 그리고 아까 전에 몰롱도 수용액 만들 때는 뭐 썼어요? 부피 플라스크 기억나요? 부피 정해져 있는 거 이름 몇 개 알아두시면 되고, 요렇게 이미 몰롱도를 알고 있는 애 수산화나트륨처럼 이런 애를 표준용액이라 그럽니다. 표준용액을 뷰렛에 넣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중화적정이에요. 대빵 쉽지 않아요? 요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이제 237쪽 뭐 하겠다? 우리 집에 있는 식초의 몰롱도를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초를 꺼내와가지고 피펫으로 10ml만 덜었어요. 식초가 농도가 너무 진해서 바로 안 쓰고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갖고 물 채워서 식초를 10분의 1로 일단 물 켜놨어요. 어쨌든 물 켜고 자시고 가네. 그래놓고 나는 몇 ml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20ml를 덜어갖고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이걸 중화적정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중화적정은 NMV예요. 중화점에 도달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자, NMV에 때려 넣겠습니다. 염산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좀 쓸까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염산 아니죠? 염산 큰일 났어. 식초인데 무슨 염산이야. 식초니까 아세트산이죠. CH3, COH. 자, 얘를 아까 전에 어쨌든 뭐 10ml 덜어서 100ml에 넣고 뭘 했든 간에 실험에 실제로 쓴 건 몇 ml예요? 20ml예요. 실험에 실제로 쓴 게 NMV에 들어가야 돼요. 실험에 실제로 20ml, 얘 몇 가산이에요? 1가산인 거 알아요? 얘 제일 끝에 수소 이온 하나 이온화돼요. 다 이온화되지 않고 얘 1가산. 곱하기 부피 20ml 썼고요. 몰롱도 몰라. 지금 이걸 구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미지수로 내비둬야죠. 자, 표준용액으로는 NaOH 썼는데 얼마짜리 썼냐면 0.1몰 정도짜리 썼어요. 그리고 얘 얼마 들어갔을 때 중화됐냐? 다 알려줘요. 20ml 들어갔을 때 중화적정 끝났대요. 그러면 1가염기 곱하기 0.1몰 농도 곱하기 20ml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세트산은 몰롱도 얼마짜리냐? 0.1몰 농도짜리다.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아세트산은 그냥 쓴 게 아니라 물 타서 물 켰었죠. 얼마로? 10분의 1로. 난 물 킨 거의 몰롱도를 구한 거죠? 그럼 원래 식초 몰롱도는 얼마였단 얘기예요? 이거의 몇 배? 10배. 10분의 1로 물 켜서 썼으니까 얘 몰롱도에 다시 10배를 해야 원래 식초 몰롱도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 식초 몰롱도는 1몰롱도짜리였던 거예요. 물 켜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문제에서 확인해야 돼요. 물 켜서 썼으면 내가 구한 몰롱도에 물 킨 거를 다시 배수를 해줘야 원래 몰롱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 식초는 1몰롱도짜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럴까요? 쟤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라 그래요. 몰롱도를 꼭 퍼센트 농도로 바꾸라 그래요. 근데 몰롱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 쉬워요, 여러분. 몰롱도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연습만 하면 돼요. 어차피 시험 때 제가 또 계속 연습시킬 거라. 몰롱도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퍼센트로 바꾸고 싶어요. 퍼센트 농도는 공식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요, 분모에. 그리고 분자도 용질의 질량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 게 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고 싶을 때 원래 얘는 분모가 용액의 부피인데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야 돼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밀도가 필요하죠. 밀도를 문제 줘요. 그래서 여기에 밀도를 곱해갖고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
분자는 용질 몰수였는데 용질 질량으로 바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를 질량으로? 화학식량 있어야 돼요. 누구의? 아세트산에. 줘요 문제의 아세트산 화학식량. 그럼 여기에 곱하기 아세트산 화학식량이 들어가서 용질 질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식초 1몰 농도짜리니까 자 1몰 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그냥 1리터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1리터로 잡기 싫으면 처음에 몇 리터였는지 아예 확인을 해요. 아 식초 10ml 썼네. 그러면 10ml니까 0.01리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0.01리터에 그럼 0.01몰 들어있었을 거 아닙니까? 1몰 농도니까. 그죠? 몰 농도가 확정이니까. 이거 리터로 바꿔야 돼요. 아니 미리리터로. 10ml 분의 0.01몰. 에라이. 0.01몰. 왜 미리리터로 바꿔야 되냐? 보통 문제에 주는 밀도의 단위가 다 그램 퍼 밀리리터로 주거든요. 이걸 쓰려면 분모를 밀리로 한번 변환해서 써야 돼요. 지금 얘의 밀도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g 퍼 밀리리터 밀도를 곱해가지고 질량으로 바꿔. 그럼 이게 10g인 거거든요. 그냥 결국. 그리고 얘 아세트산 몰수인데 여기에 화학식량 곱해가지고 질량으로 바꿀 건데 아세트산 화학식 잘 읽어보면 줬어요. 화학식량 60이라고. 그럼 여기 60을 곱하면 이게 얼마냐? 0.6g.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100. 그럼 얘는 없어지고 6%짜리 식초구나. 이렇게. 몰 농도를 부피분의 몰수 하신 후 부피를 미리로만 변환해서 부피의 밀도 곱하고 분자의 화학식량 곱해서 다 질량으로 바꿔가고 100 곱하면 퍼센트 농도 돼요. 할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자, 지금부터 중화 반응의 문제풀이 기초를 들어갈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걸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조금 심화를 들어갈 건데 우리 중화 반응을 하실 때 여기 지금 팁을 제가 몇 개 적어놨어요. 보통 중화 반응에 섞었더니 딱 중성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섞었는데 산이더라, 섞었는데 염기더라. 보통 이런 문제가 많죠. 근데 섞었는데 이게 산이냐 염기냐를 안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섞은 후 용액의 액성을 먼저 가정하셔야 돼요. 근데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아직 산이야. 그럼 산이 더 많았단 얘기잖아요. 수소이온이 더 많았단 얘기잖아요. 그럼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산이 결정하는 겁니까? 염기가 결정하는 겁니까? 염기가 결정하는 거죠. 물 분자 수는 양이 적은 쪽이 결정해요. 예를 들어 수소이온 100개, 수산화이온 50개 섞었다. 그럼 물 분자는 50개 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적은 쪽이 결정해요. 근데 이게 혼합용액 속 총 이온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총 이온수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NaOH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온이 4개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HCl로 중화를 시킨다 쳐요. 그러면 HCl 하나를 넣으면 이건 물이 되어 빠지고 Cl-가 하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얘 하나 넣은 후 수용액 속 총 이온수 몇 개? 여전히 4개죠. 그리고 원래 Cl- 넣기 전에 양이온 둘, 음이온 둘이었잖아요. 얘 하나 집어넣어도 여전히 양이온 둘, 음이온 둘이죠. 내가 얘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HCl을 하나 또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그럼 또 이거 물이 되어 빠지고 Cl- 하나. 지금 중화점인데 중화점이 될 때까지는 총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돼요.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 음이온수 비율까지도 유지돼요. 오케이? 그럼 이온수는 누가 결정한다? 많은 쪽이 결정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산염기를 섞어요. 근데 아직 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용액 속 총 이온수는 얘 염기 넣기 전에 원래 산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에요. 중화점 도달하기 전까지. 내가 산염기를 섞었는데 염기잖아요, 아직? 그럼 원래 염기 안에 들어있던 이온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물 분자는 적은 쪽이 결정하고요.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을 해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제가 자료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540 왜요? 가가 달라져도 가수가 달라져도 이게 1가일 때만 성립해요. 제가 2가는 다음 주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2가는 어떻게 되냐? NaOH가 오늘은 1가를 하고 다음 주에 2가를 나갈라 했더니 질문이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2가로 중화시킨다 이거예요. H2SO4로 중화시킨다 쳐요. 그러면 수소가 둘 들어오니까 이게 싹 나가잖아요. 얘 하나 들어오죠. 이온수 어떻게 돼요? 줄어요. 내가 2가로 중화시킬 때는 이온수가 줄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요. 만약에 들어있던 게 2가예요. 황산이에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NaOH로 중화시킨다 쳐요. 얘 하나 없어지고 Na 플러스 하나 들어오고 이온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넣어주는 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를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넣어주는 애가 1가면 중화점까지는 이온수와 그 비율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넣어주는 애가 2가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2가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려고 했어요. 어쨌든 오늘은 1가까지만 다뤄봅시다. 자, 뒤에 545번. 이 정도 문제는 뭐 고1 때도 푸는 거니까. 일단 이 문제를 딱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이 자료를 보고 나면. 대충 100대 100. 웃기지 마! 뭐 제일 먼저 하라고 제가 앞에 써놨어요. 액성 결정하시라고요. 액성 결정! 가와 나가 산인지 염기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액성 결정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는 이놈이에요. 이놈. 200ml 고정이잖아요. 현재. 그럼 염기가 200으로 고정인데 산을 늘렸단 말이에요. 산을 늘렸더니 물의 양이 늘었어요. 여러분 물은 누가 결정해요? 적은 쪽이 결정하잖아요. 산을 더 넣었더니 물이 늘었어. 즉 가에는 누가 남아있었다. 염기가 남아있었다는 소리죠. OH- 남아있었다. OH-가 남아있으니까 산을 추가하니 물이 더 나오죠. 즉 가는 액성이 뭐다? 염기다. 이 소리라고요.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산을 몇 배나 넣었는지 보세요. 2배 넣었죠. 산을 2배 넣었더니 자, 물 2배 됐어요? 물은 2배가 안 됐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또? 즉 나에서는 누가 남았다? 산이 남았다는 소리죠. 2배를 넣었는데 물이 2배가 안 됐다는 건 중화 반응하다가 얘가 다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산이다. 일단 액성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 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하니 요 0.04몰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가에서 산이 결정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안에 수소이온이 0.04몰 들어있었다는 소리예요. 물론 그럼 염화이온도 0.03몰 있었겠죠. 1대1의 몰비로 들었을 텐데. 그리고 나에서는 나의 물 분자 0.06몰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건 염기가 결정한 거죠. 그럼 이 안에 OH-가 0.06몰 들어있었고 당연히 Na 플러스도 0.06몰 들어있었으며 이 안에 OH- 똑같이 0.06몰 있었겠구나. 양이 그대로니까 이거죠. 그러면 이 안에 수소이온은 몇 몰? 100ml당 0.03몰이니 200ml면 0.08몰. 물론 Cl-도 0.08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화 반응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옆에 다 이렇게 쓰여져야 문제가 풀려요. 이해했습니까? 물 분자는 적은 쪽을 따라간다. 여기선 산이 적은 쪽이니 수소이온이 0.04. 여기선 염기가 적은 쪽이니 얘가 0.06. 나머지는 부피에 비례해서 잡아주시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잡고 선지를 보는 거예요. 가 염기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HCl 150ml. 여러분 HCl은 100ml당 수소이온 0.03몰 들었어요. 그럼 150몰이면 수소이온이 150ml. 수소이온이 몇 몰 들었겠냐고요. 0.06몰 듣지 않았어요? 물론 염화이온도 0.06몰 들었겠죠. 그리고 NaOH는 200ml당 수산화이온 0.06몰 들어있다고요. 이 0.06. 그럼 얘네들 딱 섞어봐요. 액성이 뭔가? 중성 아니에요?
틀렸잖아요. 알겠어요? 총이온수 이온수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많은 쪽. 이온수는 많은 쪽. 내가 가에서 얘네들을 섞어요. 여기는 총이온수가 0.08, 여기는 총이온수가 0.12.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가죠? 얘네들은 이온수가 얘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섞었어도 총이온수 0.12몰이에요. 많은 쪽이 유지돼요. 섞어도. 근데 여기서는 누가 많은 쪽이에요? 얘가 많은 쪽이죠. 0.12, 0.16? 그럼 얘는 섞어도 총이온수 0.16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따라서 가의 총이온수는 0.12, 나의 총이온수 0.16. 이게 0.12, 이게 0.16몰, 가가 나의 3분의 4배냐?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중화 반응의 이제 기본 형태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옆에 몰수 다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546번 요 자료를 봅니다. 내가 앞에 4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단위 부피당 물 분자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 자, 여러분 일단 앞에 단위 부피당이 들어가는 순간 이 힌트는 여러분이 써먹으시면 안 되는 힌트가 되죠. 단위 부피당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으세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으세요. 1mm당 물 분자수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못 써먹어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돼? 총부피당 물 분자수로 바꿔서 써먹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물 분자수를 총부피당 물 분자수로 어떻게 바꿔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mm당 물 분자가 2n몰 나왔어. 근데 이 수용액 총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요? 15mm예요. 1mm당 2n몰이면 여기에 총부피를 곱해야 전체 물 분자수가 나오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물 분자수를 총부피당 물 분자수로 바꾸고 싶어요? 단위 부피를 1mm로 잡은 후 여기에 총부피를 곱하면 총 물 분자수로 바뀌어요. 마찬가지 1mm당 6n몰이 나왔어요. 근데 총부피가 몇 mm예요? 10mm 곱해요. 그럼 총 물 분자는 60n몰 나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1mm당 5n 총부피 얼마예요? 30? 그러면 총부피 30을 곱하면 150n몰의 물 분자. 자, 이제 이 힌트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단위 부피당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체 물 분자수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위 부피당은 못 써먹는 힌트예요. 1mm당으로 잡으신 후 그 다음에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물 분자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액성 결정. 자, 일단 가하고 나만 놓고 봐요. 액성 어떻게 결정해요? 얘네 물 분자 30n, 60n 나왔고 가와 나를 보면 지금 얘네 이렇게 섞은 상황이에요. 다는 일단 빼고 본다면 이거 액성 어떻게 결정해요? 얘가 힌트예요. 얘가. 이 힌트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얘를 보시면 잘 봐요. HCl이 현재 HCl이 현재 10mm에서 5mm로 줄었죠. 근데요. 생성된 물 분자수는 30에서 60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서 나에서 물이 60n몰 나왔다는 게 이 안에 수소 이온이 5mm당 수소 이온이 최소한 몇 N은 있다. 60N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수소 이온이 최소 60N은 있어야 물 분자도 60N은 나올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안 그래요? 그러면 10mm 안에는 수소 이온이 최소 몇 N은 있다. 120N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5mm당 최소 60N이면 10mm당 최소 120N이죠. 수소 이온 120N이 들어있는데 물 분자가 30N밖에 안 나왔어요? 이 물 분자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염기가 결정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산이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수산화 이온이 몇 개밖에 없었구나. 30N밖에 없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은 120N이나 있는데도 물이 30밖에 안 나왔죠. 즉 얘는 액성이 산이야. 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수소 이온 60N. 자, 얘는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일단. 다로 가요. 다로. 자, 15mm당 수소 이온 몇 N? 180N. 이온수는 부피 항상 비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수산화 이온이 몇 N인지 알아요? 60N. 여기 물 분자 몇 N 나왔는지 알아요? 150N 나왔어요.
여기서 수산화이온이 60밖에 없는데 어떻게 150N이 나와? 여기 수산화이온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치? 90N이. 그래야 합쳐서 물이 150N이 나오고 그러고도 수소이온은 30N이 남죠. 다는 액성이 사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올라가요. 얘가 수산화이온이 90N? 여기도 수산화이온 90N이 있었단 소리잖아요. 자, OH 90, H 60, 물 분자 60N 나올 수 있어? 있네요. 오류가 없으면 내 가정이 맞는 거예요. 얘는 액성이 염기로구나. 가 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갔는지? 1ml당은 못 써먹어요. 총 부피를 곱해서 전체 물 분자수로 바꾸신 후 액성 결정을 해요. 이게 다 써줘야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나 염기 맞아? 오케이. 자, 여러분 몰롱도 어떻게 구하라고요? 부피분의 몰수. 자, HCl 몰롱도가 세 종류나 있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요. 다 똑같은 HCl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용해서 부피 10ml 분해 비교만 할 거니까 미리 써도 돼요. 자, 몇 몰 있어요? 근데 이 120이 수소 이온의 몰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하나 짚고 가야 돼요. 우리가 몰롱도를 계산할 때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애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네. 이런 애가 있고 그다음 자 이런 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둘 다 산이에요.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동그라미가 수소이온 아니겠습니까? 부피는 똑같다고 치고요. 얘를 HA, 얘를 HB로 놓을게요.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봐요. 부피는 같아요. 두 산의 몰롱도는 동일하다? OX. O예요. 왜 O냐면 두 산의 몰롱도 그러면 수용액의 몰롱도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앞에 어느 몰롱도란 말이 없으면 수용액이에요. 수용액의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이 몰수가 누구 몰수인지 알아요? 덩어리의 몰수예요. 입자. 즉, 얘 HA 몇 덩어리?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녹인 거죠. 얘 HB 몇 덩어리?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이렇게 세는 게 수용액의 몰수예요. 즉, 덩어리 개수로 세는 거예요. 수용액의 몰수는. 그래서 얘네들은 몰롱도가 같은 게 맞아요. 근데 HA와 HB는 수소 이온의 몰롱도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소 이온은 따로 떨어져 나온 애만 이온이에요. 붙어있는 애 이온이 아니에요. 그럼 수소 이온만으로 따지면 얘는 전체에 하나, 얘는 전체에 네 개가 있는 거거든요. 수소 이온의 몰롱도는 얘가 얘보다 큰 게 맞아요. 이게 이온의 몰롱도와 수용액의 몰롱도가 의미가 달라요. 수용액의 몰롱도는 뭐? 덩어리로 세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지금 여기서 몰롱도라고 했는데 수용액의 몰롱도인지 이온의 몰롱도인지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안 써 있으면 무조건 누구예요? 기본 수용액 몰롱도예요. 이온의 몰롱도는 정확히 이온이라고 앞에 명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10ml 분에 사실은 덩어리로 몇 개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수소 이온이 120N이면 덩어리로도 120N이 있겠죠. 왜냐면 일가산이니까. 그래서 120N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잖아요, 선생님. 이게 문제가 이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가짜리는 사실 수소 이온 수나 덩어리 수나 똑같지만 얘네는 100% 이온화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가정을 할 때. 근데 이가는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여기가 H2SO4인데 얘가 10ml당 수소 이온이 120N개 있다. 그럼 이것도 120N개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덩어리로 몇 N개가 돼요? 60N개가 되는 거예요. 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수용액의 몰롱도와 이온의 몰롱도가 다르다는 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수용액이니까 덩어리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10분의 120N. 그 다음 얘도 부피 똑같이 여기 10으로 계산했으니 얘도 똑같이 10으로 맞출게요. 얘는 10분의 60N. 왜냐면 얘도 일가염기니까 어차피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덩어리 몰수예요. 그래서 10분의 6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그러면 2대1이 맞냐?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온의 몰롱도라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얘네 이온의 몰롱도를 구하시오. 그럼 부피 10분의 이온의 몰롱도는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온의 몰수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249격분이 있잖아요.
수소이온이라고 안 찍어줬으면 총이온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240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는. 여튼 니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가와나.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가와나를 또 섞었다는 게 이렇게 이미 섞은 용액이 가잖아요. 요렇게 이미 섞은 용액이 나고 섞은 놈을 또 섞겠다는 거죠. 지금 가와나를 섞는다는 건. 그러면 가는 수소 120에 수산화 30을 이미 섞은 상황이에요. 이 안엔 누가 남아있냐? 수소 이온이 90엔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에는. 맞죠? 나는 수소 60엔에 수산화 90엔을 섞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수산화 이온이 30엔 남아있는 염기수 용액이고요. 다는 수소 180에 수산화 총합 150을 섞었으므로 수소 이온이 30 남아있는 애예요. 이 상황에서 가나를 또 섞는다는 거예요. 물 몇 분자 나와요? 30엔. 물은 적은 쪽이 결정하니까. 그래서 가나를 또 섞으면 30엔. 물 분자. 근데 나다를 섞잖아요? 이렇게 섞잖아요? 30, 30 섞는 거예요. 역시 물 분자 30엔. 맞죠? 그럼 결국 생성되는 물 분자수 같군요. 이렇게. 이해했죠? 오케이. 감 옵니까? 좋아요. 547번은 여러분들께 넘겨드리고 548도 여러분께 넘겨드릴 거예요. 우리는 549로 갑니다. 자, 이거는 혼합 형태. 이온수와 물분자수를 다 줬어요. 두 놈이 염기예요. 둘 다 일가 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처럼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가를 보시면 산 10ml에 염기 20, 30. 나는 산 20ml에 염기 20, 40을 섞었어요.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액성 결정. 가와 나는 각각 액성이 뭘까요? 뭘 보고 찾아요? 전체 이온수가 증가했으니까 가가 염기인 이유는? 그래, 물분자수 봐요. 물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하죠. 근데 산이 여기서 2배가 됐단 말이에요. 산을 2배 늘렸더니 물분자도 늘긴 늘었어요. 근데 2배만큼 늘진 않았죠. 만약에 이게 100%다 물이 되고 얘도 100%다 물이 됐으면 물분자수가 딱 2배 차이가 나야 돼요. 2배가 안 됐다는 얘기는 얘는 물분자 되다 끝났다는 얘기죠. 즉 나는 산이라는 소리예요. 수소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산. 그럼 가는 염기지 뭐.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물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해요. 따라서 이 구에는 산이 결정한 거예요. 이 안에 수소이온이 9엔 있었다는 소리죠. 그럼 나에는 수소이온이 18엔 있었겠구나. 2배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중에 16엔만 물이 되고 2엔은 남았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온수는 누가 결정해요? 많은 쪽이 결정해요. 따라서 가에서는 누가 이온수를 결정했냐? 염기가 이온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에서는 누가 이온수를 결정해요? 산이 이온수를 결정하죠. 근데 산의 총 이온수가 얘가 CL이랑 H가 물론 똑같이 들었을 테니 얘 합쳐서 16N. 보세요. 16N이래. 36N. 여기도 36N. 딱 산이 결정한 거 보이죠? 그러면 나에서는 물분자를 염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얘네 안에 몇 N씩 들어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수산화 이온이. 여기서부터 이제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얘의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수를 그냥 AN으로 놓을게요. AN. 여기는 2AN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수는 그러면 뭐 한 3AN으로 놓을게요. 3AN.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3BN. 다른 염기니까 여기는 4BN이 들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그러면 Na 플러스도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AN, EAN. 여기도 K 플러스가 똑같이 들었어요. 3BN, 4BN.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 가에서는 염기가 뭘 결정해요? 이온수를 결정하죠. 그럼 염기 이온수의 총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N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구경꾼도 합해야 돼요. 전체 이온수니까. 그럼 여기에 총 이온수의 합이 얼마냐? 2AN 플러스 6BN. 그래서 2AN 플러스 6BN을 했을 때 총 이온수 20N이 나와야 돼요. 이건 가에서 나온 거예요.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간다. 나에서는 물 분자수. 자, 이거 조심해야죠. 물 분자는 구경꾼 빼야 되죠. 얘네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물 분자가 되었을 때 2AN 플러스 4BN이 모두 물 분자가 되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6N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N 모두 날리시고 연립하시면 A값, B값이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2B는 4가 되므로 B 이꼴 2예요. 그럼 A는 얼마냐면 2, 4, 8, A는 4. 그래서 이게 4N, 4N, 8N, 8N 되고요. B는 2니까 이게 6N, 6N, 8N, 8N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난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물 분자는 적은 쪽이, 이온수는 많은 쪽. 근데 이온수는 총 이온수니까 항상 누구를 고려해? 구경꾼을 고려해요.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숙제는 중화적정 대신 제가 어려운 건 안 내드릴게요. 아직 못 풀어요. 중화적정 쉬운 거랑 오늘 프린트랑 다음 주에 이거 좀 심화를 하면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 자 테스트는 양적 관계에서 두 문제였어요. 되게 쉬워요. 어려운 거 안 했어요. 진짜